윤석열 대통령 오늘 저녁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을 하는데요. 대통령실은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윤 대통령과의 독대에 대해서 별도로 협의할 사안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오늘 있을 만찬과 관련한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서 윤 대통령과 함께 만찬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앞서 있었던 그 독대 요청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선을 그었기 때문에 독대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여당 지도부와 윤 대통령의 만찬 형식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뭐 둘의 불편한 동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이 여당 대표의 독대 요청까지 공개적으로 이렇게 거절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심도 깊은 얘기나 허심탄회한 얘기가 오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 대통령실에서 강조한 대로 어떤 신임 지도부에 대한 단순한 격려 차원에 그치는 굉장히 좀 형식적인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라고 한다면 어떤 의료 대란에 대한 이 정부와의 정부 여당 내의 입장차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야 하고 그 더해서는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 문제, 뭐 특검법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타이밍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이 추석 민심에 대한 평가가 얼마나 이루어질지 저는 이 부분도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사실 최근에 어떤 지지율의 추이라던가 흐름들이 심상치 않은 상황 속에서 정부 여당 간에 오가야 할 얘기가 상당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는 어떤 그냥 단순한 격려의 차원에서 만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어떤 유의미한 대화가 오가기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뭐 여러 흐름들 속에서 형식적인 자리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지도부의 만남은 형식적인 자리가 될 수가 없어요. 아시다시피 이제 여러에게 공개적으로 못할 뿐이지 실제는 많은 논의가 오갑니다. 대표적인 게 일단 26일 날 있을 6개 법에 대한 재의결 관련돼서도 논의가 당연히 오갈 것이고요. 근데 의대 증원, 의료 개혁 문제에 관련돼 당연히 논의가 오갈 겁니다. 이 부분이 그냥 뭐 가십거리로 논의하는 정도가 아니고 상당한 수준 있는 논의가 올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금투세 부분도 사실 이제 일몰법이잖아요. 이제 시행이 되잖아요. 이제 내년부터 그렇기 때문에 금투세 부분도 아마 테이블에 오를 수 있는 부분이고 저는 다양한 논의가 오가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뭐 마치 독대가 없다고 해서 논의 자체가 형식적이 될 것이다라는 것은 단순한 논리 비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독대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다양한 판단을 했겠죠. 이것은 이제 한동훈 대표도 본인이 독대에서 할 말이 있으니까 독대 요청을 했던 것이고 대통령실에서는 독대가 갖는 어떤 파장 내지 정치적 의미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독대를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라고 아마 안 했을 거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싫기 때문에 뭐 대통령과 불편해서 이런 것보다는 예를 들면 의료개혁 관련해서요. 지금 민주당에서도 한동훈 대표가 와서 뭔가 실질적인 소득을 얻어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실질적 소득을 얻어와야 될 대상은 의료계한테 방문해서 얻어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면 이런 야당의 압박이 있는 상황에서 독대를 통해서 만약에 여러 가지 제안만 받은 것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성과가 없다 그러면 개혁 동력이 없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정책적인 고려 이런 것들인 것이지 이게 뭐 한동훈 대표와의 불편하기 때문에 독대를 거절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은 좀 단순한 시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번 독대 요청 사실이 좀 언론에 보도된 것을 두고도 개파간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뭐 친윤계인 권성동 의원이나 장해찬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이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반면에 또 친한계에서는 언론 보도에 의도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 입장을 냈거든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게 엇갈려요. 보면 이제 친한계 쪽에서는 일단 당내에서 이 독대 요청을 한 사실을 알고 있던 인사가 매우 소수였다라고 합니다. 그 소수 중에서는 이제 내부적으로 봤을 때 뭐 흘린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친한계 쪽에서는 이것 사실 대통령실에서 지금 언론 플레이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실은 이제 용산에서 쌓였던 불만은 한동훈 대표가 계속해서 어떤 독자적인 정치를 하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대통령을 굉장히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시각이 주를 이뤄왔기 때문에 이번에 일종의 반격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시각도 있고요. 한편에서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또다시 괘씸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체코 원전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목을 받아야 될 시기에 어떤 독대 요청을 함으로써 대통령에게 가야 할 관심이 한동훈 대표까지 이제 분산이 됐다. 그런 지적
지점에 대해서 매우 불쾌해하고 있는 시점이라 사실 이런 진실 공방은 중요하지 않고 제가 봤을 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의료 대란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 간의 입장 차이 그리고 대통령께서 한 발 물러서 줘야 의료계 쪽에서는 이제 대화에 참여하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어떤 과실을 얻어와야 되는 타이밍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전혀 용인해줄 틈이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상태, 의료 공백 사태, 의료 대란 사태를 그대로 장기화시키겠다는 것이냐 이 지점을 대통령께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한 가지만 예. 이제 보태면 의료 대란에 대한 부작용 이 문제는 해결돼야죠. 그런데 그 전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럼 의료 개혁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이냐. 제 의사분들은 물론 제가 진정성 있는 반응이라고 보지는 않지만은 뭐 전체적인 또 입장이라고 보지도 않습니다만은 의료 개혁 증원 문제를 백지화하지 않으면 테이블에 나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나 의료 개혁하지 않아라는 입장을 밝혀야지만 이게 해결될까요? 만약에 그런 것들을 한동훈 대표가 보관으로 갖고 계시다면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보고 아마 그런 보관을 갖고 있지도 않을 겁니다. 어떻게든 의료계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 중의 일환이라고 보고 다만 그 노력 중의 일환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그런 일환에 내가 동조했다가 만약에 개혁이 좌초될 수 있겠다라는 어떤 정책적인 염려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이해관계가 맞아야지만 회담도 열리고 또 어떤 공동 발표도 되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종의 여당 내의 불협화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한 분은 개혁을 지금 바로 추진해야 될 뿐, 한 분은 의료계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올 뿐. 이렇게 서로 간에 약간의 지금 스텝이 다를 뿐이지 두 분 간의 어떤 뭐 호불호 때문에 이렇게 불협화음이 나는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단순히 스텝이 좀 다를 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좀 만찬회동 이후에 그 당정 관계에 대해서도 지금과 비슷한 분위기로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 한동훈 대표께서 일단 지금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서 본인이 보관을 마련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 마련된 보관에 대해서 당내 의사 수렴 절차를 거쳤는지는 의문이에요. 그래서 당내 의사 수렴 절차를 거친 이후에 우리 당의 입장이 이렇다. 이렇다면 대통령에게 어떤 건의할 사항이 나올 수 있죠. 그런데 현재는 그런 만한 그 다듬어진 의견이 아닌 걸로 보여져서 아마 그런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서 합리적인 안이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전제 조건이 의사분들이 여기에 호응을 해줘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정부를 뭐 압박 아니면 뭐 호소 이런 다음 스텝이 나가는 것이지 현재 정부하고 어떤 안에 대해서 협의가 됐다고 쳐요. 의사분들이 안 받게 되면요. 개혁은 그냥 물 건너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깊은 고민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만찬 이후의 상황은 저희가 또 내일 이 시간에도 좀 다뤄보겠고요. 이번엔 주제를 바꿔서 임종석 전 실장이 지난주에 두 국가 수용 발언을 했죠.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도 뭐 여러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고 조금 전에 저희가 국무회의를 연결했을 때 윤 대통령도 관련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반헌법적인 발언이다. 그리고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통일을 할 것이다. 라는 이제 정부의 앞으로의 방향까지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데 임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주에 이 발언을 내놓고 그동안 특별히 발언이 없다가 SNS에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 이거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제 자신의 주장을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했거든요. 이 같은 입장과 지금의 어떤 발언들을 계속 내놓는 분위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김정은 위원장에 동조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은 사실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겨냥한 일종의 정치적인 프레임과 정치적인 공세에 불과하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했던 그 두 국가론은 사실은 전쟁을 전제로 한 적대적 두 국가론이고 임종석 실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두 국가론은 이제 평화적인 어떤 공존을 위한 현실적인 타협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공방이 오고 가고 있고 사실은 당내에서도 이견이 좀 많은 상황이에요. 임종석 실장의 의견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제 비판한 뭐 김민석 최고위원이라든지 뭐 여러 인사들이 있고 정동영 의원 이런 분들도 사실은 비판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일단은 이게 당 차원에서 뭔가 받아들여지고 여기에 같이 힘을 합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만 저는 다만 임종석 실장이 이런 이야기를 한 취지 자체는 좀 대통령실에서도 생각해 볼 법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일단 남북 관계가 과거처럼 어떤 평화로운 어떤 뭐 대화가 오가고 통일을 향해서 같이 지향하는 바를 실천해 갈 수는 없는 관계임은 자명합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김정일 위원장의 과거의 유산들을 다 청산하고 있어요. 통일과 관련해서. 이런 현실적인 움직임이 있고 하나는 비군사적 충돌이 잦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물풍선 이번에도 또 날라왔잖아요. 이런 일들이 이미 비일비재한 상태라고 한다면 현실적인 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고 미국 대선이 이제 11월이면 아마 마무리가 될 텐데 그때 돼서 우리가 그냥 어떤 담론이나 그냥 통일
통일 얘기만 하다가 주도권 없이 끌려갈 바에는 우리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우리만의 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일종의 주도권 싸움에서 뺏기면 안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단순히 임종석 실장이나 전 정부를 비판하는 것 외에 지금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통일에 대한 그렇다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공격만 할 게 아니라 대답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전에 이제 진보 정부에서 북한과의 대화, 극한적인 대화죠. 뭔가 어떤 조건 없는 대화, 상당히 많은 것을 퍼주면서 하는 대화도 목적이 통일 아니었습니까? 그 평화 유지 및 통일, 평화 유지의 끝은 통일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걸 바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 짚어봐야 될 부분은 두 개 국가를 인정하게 되면 사실은 종전, 그러니까 휴전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들이 말하는 정전협정, 종전협정까지 가는 거죠. 그렇다면 대북 제재가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고요. 두 번째는 주한미군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유엔 사령부가 여기 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거기까지 아마 북한의 주장이 펼쳐지는 공간을 주기 때문에 저는 임종석 전 실장의 의도는 알겠어요. 대화를 좀 하려면 모멘텀 필요하다라는 취지에서 그 취지는 알겠지만 수단을 위해서 목적을 지금 희생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대통령 헌법을 수여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모든 국민이 평화통일에 대해서 싫다고 하는 국민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의 주민이 감내하고 있을 만한 희망이 통일입니다, 사실은. 지금 따지고 보면. 그런데 그 북한이 감내하는 희망을 저희가 없애는 거예요. 자, 이런 측면에서 보기 좋지 않고 마지막으로 국제정세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북한은 사실 엘리트층도 경고하지 않은 상태에 어떻게 보면 헤게모니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문을 닫아거는 것은 이전에 보면 저희가 김일성이 연방제 통일론을 주장했을 때는 본인들이 국제 정세적으로 불리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상당히 불리할 때 두 국가론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불리하면 우리가 유리할 때입니다. 그러면 이 유리한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대외적으로 이 두 국가 인정한다, 우리 평화 통일 포기한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국제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그 임종석 실장이 하루빨리 본인의 주장을 폐기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 당내 이견이 또 큰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금투세와 관련한 부분인데 금투세 관련해서 이제 잠시 후에 예정돼 있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를 하게 되는데 5대5 토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관련해서 좀 오늘 이렇다 할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결론은 이제 토론장에서보다 이제 토론 이후의 분위기에 따라서 결론이 나겠죠. 지금 보면 지도부는 이미 사실상 유해 쪽으로 기운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한다면 이 토론회를 할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이 그동안 어떤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강조해 왔고 이 금투세를 도입하자라는 얘기가 하루 이틀 나온 얘기가 아닌 만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다. 그리고 조세 원칙의 제일 원칙인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을 고려하게 된다면 금투세 도입의 필요성도 분명히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온라인에서 워낙 이 부분과 관련해서 관심과 여론이 뜨겁고 금투세를 지금 상황에서 도입하는 것은 국내의 어떤 서민들에게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비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토론회를 통해서 치열하게 가리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결국 이것이 지나고 나면 의원총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정리해 당론으로 발표하는 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토론회도 봐야 하고 그 이후에 나오는 반응들까지 좀 지켜봐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금투세는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셨던 일부 이제 조건을 완화하거나 그렇게 또는 이제 결손 이월금 그 기간을 좀 넓혀가지고 시행하는 걸로 유예하는 걸로 아마 가닥을 잡을 것 같고요. 다만 국내힘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미 이제 이게 5년 됐거든요. 5년이 돼서 시행하는 것이 주저되고 많은 반대에 부딪히면 폐지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은 유예냐 아니면 시행이냐 놓고 토론할 것이 아니고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폐지 여부도 일단 논의 대상으로 심어놔야지 두 가지 중에 선택지를 두 가지로 주고 하다 그러면 3분의 1의 국민이 원하는 쪽은 의견을 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참에 폐지할지 유예할지 이렇게 놓고 토론하는 것이 조금 더 현실적인 토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저희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